사람들은 아직도 대전역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대전발령 50번 이런 거 추억 많이 나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가락국수 이제 그거. 네, 유행가 대전 블루스 노랫말에 나오는 대전발 0시 50분. 그 열차는 사람들의 추억도 함께 싣고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그 대전역 바로 옆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택시 타고 시내에서 택시 타고 철도 관사가 자면 아이고 좋은 데 사네요 이렇게 했어요. 택시 기사들이 그렇게 부촌했었어요 여기가. 소재동은 대전 역세권이지만 아주 낙후된 마을입니다. 하지만 곧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아이고 많이 섭섭하지요. 많이 섭섭해요. 이제 없어진다 하니까 섭섭해요 굉장히. 재개발이 되면 낡고 정겨운 이 골목 안 풍경도 모두 사라질 예정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소재동 철도 관사촌의 3일을 기록합니다. 대전역 바로 옆 낡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 소재동 철도 관사촌인데요. 마을 오기부터 풍경이 남다릅니다. 아직도 옛날 그대로 모습 이용원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촬영 오셨어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넥타이까지 하고 계시네요. 예. 오늘 날씨가 더워도 나는 항상 겨울이고 여름이고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이래요. 왜 넥타이를 꼭 하시는 거예요? 그 손님들한테 좀 깨끗해 보이게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저 손때 묻은 이발용품들. 그간의 세월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게 가위가 30년 됐어. 이렇게 날이 두꺼운 것던 건데 이렇게 갈아서 손님들을 하도 깎아서 이게 다 달았어. 이게 날이. 얇긴 얇네요. 예. 많이 달아서 그래요 이게.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서 일한 지가 60년 됐어요. 60년. 60년이요? 예. 이 자리에서만요? 예. 그럼 몇 살 때부터 일하신 거예요? 22살서부터. 지금 82이. 22살 때 어깨너머로 배운 이발이 평생 직업이 된 겁니다. 이것도 100년이 넘었는데 이게 이 지금은 이 세면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전부 다 이걸로 했어. 아이고, 저 나무 전봇대. 저건 1950년대부터 철도청이 사용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저걸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신기합니다. 이걸 수리하고 고치고 여기 근육이 다 있어요. 이게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 밟고 여기 밟고 이거에 여기도 있네. 지금도 있네. 그러면 그거를 밟고 올라가서 저기서 앉아서 이걸 고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하느라고. 지금 이 골목을 일로 가야지. 아, 여기 또 골목이 있네요. 오래된 골목이에요. 아니, 골목이 신기하게 이어지네요. 계속 이어졌어요. 비좁은 골목을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영화에서나 봤던 옛날식 건물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관사가 한 100개 돼 있었어. 100촌. 100개가 있었어요.
이것도 철도 관사요. 이거 메토라고 여기 써 있을 건데. 이런 집은 1920년대 말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철도 관사라고 해요. 일본인 철도 종사자들을 위한 숙소였던 거죠. 어느덧 거의 100년이 다 된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예.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가 봐요. 지금은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떠났어요. 네, 많이 떠났지. 재개발된다. 많은 주민들이 떠났지만 아직도 잊지 않고 찾아오는 단골이 있습니다. 어떻게 깎아달란 말을 하지 않아도 황혼의 이발사는 알아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안면도까지 다 해주고. 면도하고 머리도 감아주고 서비스는 요즘의 미용실보다 투박해 보일지 몰라도 단골 손님에겐 긴 세월 함께 호흡을 맞춰온 이종환 이발사의 손길이 가장 편안할 겁니다. 수고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앞에 통이 있는데 필요할 거. 그때는 여기 직원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은 4명, 5명이 일을 하면은 하루에 100명씩 했어. 100명. 100명씩. 공무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벌었어. 나보고 철도로 들어보라 그러는데 철도 기관조사 하면은 기관사 되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안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가 돈을 그때는 더 많이 벌었어. 골목엔 소재동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또 다른 가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이 장사를 하는 곳인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게가 꽤 크네요. 밖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좀 커요. 여기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40년 좀 넘었어요. 40년요? 예. 지금 여기 뭐 장사가 됩니까? 이거. 지금은 장사 너무 안 돼요. 옛날하고 틀려서.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은 다 떠나셨는데 왜 두 분은 안 떠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어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자녀들도 이제 여기서 다 키워가지고 학교까지 다 맞추고 여우살이까지 다 시키고 이제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개발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개발될 때까지만 지금 살라고. 우리 이제. 살기는 편하니까. 근데 이게 뭐 이 옛날 모기장이 아직도 있네요. 지금도 모기장 치고 자야 돼요. 예? 왜냐면 모기장 아니, 치고 혹시 잔다. 고기가 있으니까. 라디오도 오래됐어요. 카세트 라디오네. 어디서 대전 블루스 노래가 흘러나올 것만 같은 낡은 라디오, 그리고 공중전화까지. 이 집에는 모두 골동품만 있네요. 우리 아들이 이제 코레일 근무하니까 그 사진을 내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오래돼서 붙여놓은 거지. 코레일 일기생 시험 봐서 합격해서 지금 충남본부 전기 과장이 우리 아들이 여기 대전역에. 대전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면회도 대전역에 근무하고 있어요. 대전역 옆에서 기적 소리를 들으며 자란 아들이 철도인이 된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런 곳이 사라지게 된다니 복잡한 심경이겠죠. 이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하니까 좀 네. 섭섭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많이 섭섭하지요. 많이 섭섭해요. 이제 없어진다 하니까 섭섭해요, 굉장히. 그 생활은 좀 편리해질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지. 그건 편리해질지는 모르는데 이제 일단은 역전 시장이 가깝고 여기서만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역전은 그 가깝고 이제 떠나가면 좀 서운하지, 서운하기는. 소재동과 뗄 수 없는 대전역. 하루 약 5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여기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금 몇 시 차? 저요? 몇 시 차 기다리고 계세요? 3시 10분. 3시 10분 차? 예. 어디 올라가시려고요? 영등포. 서울 올라가시려고요? 예, 예. 일부러 올라가세요?
아니 저 집으로 가는 길이죠. 대전 일보러 왔다가. 예. 대전에는 무슨 일을 보러 오셨어요? 고충 일 관계 때문에 예, 사람도 만나보러 내려왔고 대전 좀 자주 오세요? 많이 다니죠. 대전 추위도 하면 좀 떠올리시는 그런 어떤 게 있으세요? 저도 그거지 뭐 가락국수, 뭐 영시 이별 뭐 이런 거 노래도 있잖아요. 대전 발령시 50번 이런 거 그런 거 추억 많이 나죠.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가락국수 이제 그거 대전발 영시 50분이라고 노래 있죠? 있죠. 네. 부를 줄 아세요, 어르신? 알죠. 대전 발령시 잘 있거나 나는 어떻게 불러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대전 발령시 50번.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뒤로한 채 열차는 사람들을 싣고 떠나지만 추억은 여기 대전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 발령시 50분 비 오는 날 오후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뭐 비가 시원하게 내리네요. 예, 비 오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유, 동네 그 소재동 구경 왔습니다. 예. 야, 이거 호수 달린 이 다리면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게 딴 다리면은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약해가지고. 오, 스팀이 얼마나 세길래. 예, 굉장히 세요. 다리가 이거 장풍을 막 그냥 쏟아내는데요. 이거 보시면 알지만 옷이 한 번만 지나가면 싹 퍼지잖아요. 예. 예, 이런 그 것이하고는 틀려요. 이렇게 하면 여기 벌써 여기는 다 퍼졌잖아요. 예. 예,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다리는데 이게 하나에 이게 3분도 안 걸리죠. 하나 다리는데. 근데 이게 동네 주민도 몇 분 없는데 이 가게 장사가 되나요 여기? 안 돼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저기 저는 여기 직원들 상대하거든요. 철도 직원이요. 그러고 보니 세탁소 안에는 철도공사 유니폼으로 가득합니다. 단골들이 꽤 많은가 봐요. 여기 대전기관사 사무소가 기관사들이 한 300명 정도 되고 그전에는 뭐 400~500명씩 됐다는데 지금 많이 줄었는지도 한 300명 정도 돼요. 예. 그러면 그 기관사분들 옷들을 예, 제가 다 했어요. 하신 거예요? 예, 제가 다 하고 열차 사무소 직원들도 제가 다 하고 그때부터 제가 한 20년 넘었으니까요. 정성껏 세탁한 옷을 자전거에 싣고 직접 배달에 나섭니다. 그러면 이거 매일매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 매일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이요. 아침에 한 번씩 하고 저녁 때도 손님들이 전화 오고 그러면 제가 가서 가져오죠. 수거하러. 갖다 주고 급하다는 사람. 세탁소에서 자전거로 3분 거리에 있는 승무사업소.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들과 승객의 편의를 돕는 승무원들의 사무실입니다. 여기도 탈의실인가요? 예. 세탁해온 옷을 걸어두고 세탁할 옷도 이렇게 바로 수거합니다. 이 세탁비는 안 주시나 봐요, 바로? 현찰이죠. 바로. 제가 아니 다들 이게 안 계신데. 제가 보면 돈을 다 여기 넣어놨잖아요.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예요? 1,000원씩 2,000원. 2,000원요? 예. 아, 이거 세탁. 요 호주머니다 이거 다 넣어놔요. 그럼 내가 가져가지요. 주로 외근직인 기관사나 승무원분들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탓에 자연스레 생긴 거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탁 가격은 20년 전 그대로라네요. 뭐 말씀하셨던데? 예. 아침 이분이 포소장님이에요? 아, 세탁물 맡기신 거예요? 예. 매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옷 깔끔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입으시니까 진짜 깔끔하고 깔끔하죠. 멋있어 보이네요. 깨끗하고 뭐 싸고 그다음에 또 항상 제자리 갖다 주시고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고마울 게 없죠. 그리고 포소장님 되세요? 소장님 다음에 제일 높은 하여튼 양반이. 사장님 건강하시게 또 오래 하여튼 저희 사업소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오랫동안 쌓은 신뢰가 장기 계약으로 이어진 거죠. 오늘 뭐 또 이게 세탁물이 많이 수거가 된 건가요? 예, 많이 됐어요. 수거해가지고 가서 내일 갖다 놔야죠. 20년이 흘러도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인적 없던 골목에도 사람들이 한둘 눈에 띕니다. 늦은 밤 다시 대전역을 찾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꽤 있네요. 아직 막차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막차 시간은 밤 1시 14분. 대전발 서울행 무궁화 열차입니다. 기관사 두 분이 승무 교대를 위해 막차를 기다리는 모양이에요.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승강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남은 구간도 안전하게 운행하길 바라며 승무 교대를 완료하고요. 부산에서 대전까지 올라오신 건 몇 킬로나 운행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거리로는 한 275km 정도 됩니다. 지금 10월리가 부산인데 저기에 타신 스님들도 저마다 이 사연이 다 있어서 가는 분들이고 저희는 이제 업무 때문에 왔다 갔지만 그냥 오늘도 무사히 안전운행 별일 없이 이 기분 좋게 퇴근하면 좋은 그런 기분입니다. 늦은 밤까지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재동 철도 관사촌 마을의 아침을 이종환 어르신이 가장 먼저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도 오셨네요. 사장님도 일찍 또 나오셨네요. 이걸 딱 빼야 되는데. 출근하시자마자 넥타이를 매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하고 있어. 아침 7시도 안 된 이른 시각. 손님이 있건 없건 항상 이 시간에 출근하는 게 습관이 됐다는군요. 머리 매무새를 가다듬고 나면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작은 인기척에도 눈길을 돌리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이렇게 저기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이제 손님 기다리고 그럴 때 제일 좋은 거예요. 기다림이 어느덧 인생의 낙이 됐습니다. 한 잔다, 나를 꿀 탔어.
초동물 같은 행상 나오신가요? 아, 단골이 있다 그냥 옛날부터 다니니까. 예. 단골이 차가 하나 잡수셔. 단골이 있어서. 여기 뭐예요? 아예 타셔야죠. 아니, 단골이 있어서 그냥 다녀. 애들한테 옛날하고 틀려. 아 근데 이게 뭐 며칠에 한 번씩 나오시는 건가요? 맨날. 매일 오신다고요? 아침마다? 과일도 있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식료품 트럭. 벌써 38년째라고 하네요. 옛날엔 잘 됐는데 아, 그때 뭐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됐습니까? 그때는 그냥 하루에 뭐 한 20만 원 벌었지. 그때 여기 소재동은 어떤 동네였습니까 옛날에? 아유, 지금도 인정도는 다 좋지. 사람들은 다 좋아. 아파트보다 살기는 좋아. 지금도 뭐 엄마들 오면 막 반가워하지. 애기 뭐 오래 한다고. 그럼 그때도 이런 토목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평생. 애기 태우고? 애기 아들만 둘 태우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자식도 다 가르치고 장가 가고 뭐 집 있고 뭐 이제 오두막집이 샀지 이 장사에서. 네. 아이고. 감사해요.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돌아다녀. 가양동으로 해서 막 여기저기.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단 한 명의 단골을 위해서 잊지 않고 찾아주니 고마울 따름이네요. 어느 한땐 남부러워하는 고급 주택지였지만 오랫동안 퇴락해 가고만 있는 마을. 소재동 철도 관사초는 이렇게 매일매일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사람이 살던 집이 오늘은 빈집으로 남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 유현민 작가는 허름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풍경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록해둡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관사 번호가 써 있습니다. 여기 제47호라고 써 있습니다. 저기 제47호. 근데 이게 관사가 꽤 많이 있었던 겁니다. 47호라는 건물 번호를 단 관사 번호예요. 이쪽이 동관사촌이거든요. 원래 세 군데가 있었어요. 북관사, 남관사, 동관사가 있었는데 6.25 폭격을 받아가지고 여기만 남았습니다. 동관사만. 계속 현존하는데 그래도 현존하는 관사촌 밀집 중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한 40여 채 남아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적 건물인가요? 1930년대 초반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그쯤 된 거 알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수탈과 억압. 아픈 역사의 흔적인 이곳의 역사적 가치를 그는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작가님은 언제 이곳 소재동에 온 지 한 10년 됐습니다. 네. 처음 보셨을 때 이곳 인상이 어떻던가요? 적적하다. 뭐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채울 게 좀 많이 있겠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으로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10년째 소재동에 거주하다 보니 주민들과도 돈독해졌습니다. 예. 오늘도 가게 문 여셨네요? 예, 열었습니다. 오늘 뭐 장사 좀 됐나요? 예, 좀 했어요. 남일 사장한테 시부름 시키려고 그랬대. 무슨 아 소리야? 왜요? 여기 사시는 비좁은 골목길의 공터.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곳인데요. 우리 있지? 무슨 나뭇잎이 가렸대가? 작년에 노래자랑으로 여기 때때로 마을의 축제 공간이 되기도 한답니다. 텅 빈 골목에 활기를 채운 건 유 작가의 노력 덕분입니다. 10년 전 소재동으로 들어온 이래 몇 차례 전시회도 열고 공연도 기획했습니다.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댄스도 좋아하고 모든 걸 예술적인 거를 좋아해요, 내 취미가. 근데 이 작가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좀 많이 영향을 받으셨나 봐요. 많이 봤죠. 우리가 이제 예술 같은 걸 예를 들어서 구경하려면 저런 데 나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 문 앞에서 예술 작품을 하니까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네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거지.
소재동으로 들어온 작가가 또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얘들아. 안녕. 하나 어디 갔어? 친구 어디 갔어? 오, 쭈쭈쭈쭈쭈. 어디 갔어? 쭈쭈쭈쭈쭈. 햇빛 노출되니까. 두 녀석이 짖지도 않고 반기는 걸 보니 잘하는 사이인가 보네요. 완전 순둥이에요. 제가 올 봄에 왔을 때에는 제 애기였거든요. 순식간에 컸어요. 그래서 그때는 가면서 간식도 주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약간 저도 좀 겁나요. 지난 봄 소재동 입주 작가로 들어오면서 인연이 시작됐다는데요. 여기가 소재창작소. 네, 아드님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작가들의 창작 활동 공간입니다. 굉장히 아늑한데요? 아직까지 하죠. 여기도 그 관사촌 중에 하나로 쓰였던 그 숙식을 그러니까 잠자고 먹고 생활했던 곳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저희 이제 레지던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들은 이곳 철도관사 45호 건물에 입주해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8년째라고 합니다. 공간 구조를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오면 제2의 다락 공간이 있어요. 저런 창문이라든가 다락방의 구조, 나무 계단 이런 게 그대로 이제 사실 남아있는 거죠. 여기가 그 작가들의 거주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작가들은 여기서 3개월 단위로 입주해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낡은 관사 건물이 작가들에게 소중한 창작 공간으로 재탄생된 겁니다. 작가들은 최근 대전문화재단과 함께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재동 경로당인데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늘 경로당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오늘 경로당 이곳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뭔가 어머님들도 그런 간단한 드로잉이라든가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 과제는 소재동에서의 추억을 저마다 느낌으로 직접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림이라고는 내가 처음 그려보네. 출세했네. 출세했어 형님. 어르신들 생전 그림 한 번 못 그려봤다더니 모습이 꽤 진지해 보입니다. 그러다 생각하니까 영감 생각나네. 지금 뭐 그리시는 거예요? 나는 이건 우리 집 영감하고 둘이 손 붙잡고 앉았어요. 맨날 이렇게 차 한 잔 가지고 앉았는데 차 그리는 신용을 못해. 그래서 그냥 손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꼭 우리 집은 꽃분이 없어. 채소밭이 없어. 그러니까 꽃밭만 있어? 예. 소재동에서 많이 행복하셨어요? 행복했죠. 애기들 다 키우고. 이 근데는 금방 뜯어먹게 생겼어. 결혼시키고. 뜯어먹었어. 이렇게 잘 그린 거를. 다 그리신 거예요? 아이고 못 그렸으니까 잘 그렸다고 그러죠. 어떻게 옛날 생각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옛날 생각하면은 그때는 철부지고 그래도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동심으로 돌아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인생을 다시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살 것 같고 그래도 그 시절이 그리워요. 요즘은 좀 어떤 일 할 때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그냥 이제 자원봉사도 가서 내가 남을 즐겁게 해줬을 때 남이 웃을 때 그때 내가 행복하죠. 어디 친구는 이거 여기. 그래서 이제 뭐 연극해서 봉사 다니니까 그 요양병원 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국지간에서 또 오디션 봐서 JTBC 방송에 가서 드라마도 했고. 드라마요? 네. 어떤 드라마? 눈이 부시게.
거기 나오셨어요? 응. 절반은 나왔죠. 어쩐지 좀 낯이 있다. 여기서 여기에 나예요. 그리고 이제 배우들하고 찍고 이게 우리 삼총사 이렇게 대전에 삼총사. 이게 김혜자. 네. 잘했어? 잘해줘? 인생의 보람을 느끼죠. 인생이 이 막을 사는 기분이에요. 내 인생. 사진 한번 찍을게요. 하나. 이런 문화적 활동을 지원해주는 작가들 덕분에 어르신들의 오늘도 행복하게 마감이 됩니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대전역 앞 풍경이 바뀝니다. 포장마차들이 들어섰는데요. 여기선 그 유명하다는 대전역 명물 가락국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 67년도에 각계우동입니다. 이게요?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예예. 자, 우리 대전의 이 전통이에요. 우리 한국의 전통이에요. 67년도에 나온 각계우동입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네. 오늘 첫 손님은 받으셨어요? 받았죠. 벌써 그러셨구나. 두 분이나 받았어요. 두 분은 그럼요. 받으시고? 나오자마자 받았어요. 맛있다고. 어서 오세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또 손님이 옵니다. 오뎅 들어가니까. 우리 아들하고 여행 가요, 서울 가요. 막 이런 거 해야 되나? 아이고. 감산도 하고 남들 가는데 뭐 육산 비등도 하고 뭐 그런 거, 그지? 김치 그런 거 하려고 아들한테. 예전에 이렇게 지금 아드님한테 가락국수도 사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아빠의 아버지도 그랬고. 아버님한테도 혹시 이런 추억 같은 게 기억나는 아버지랑 게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아버지가 꼭 이거를 먹으면서 갔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햄버거를 잡고. 어린 시절 아버지와 먹었던 가락국수의 맛을 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겠죠. 나중에 야도 아빠가 되면 여기를 기억할 거고. 같이 먹었던 아빠의 모습도 기억하고 그런 모습. 맛보다는 그래도 이 대전역의 그런 추억.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추억이네. 언젠가 아들도 아버지가 되면 이 추억을 되물림하겠죠. 대전역 명물 가락국수가 유명해진 까닭은 이 국수 타래처럼 얽힌 저마다의 사연 때문일 겁니다. 대전역 광장에 있는 이 가락국수 집에 종종 와서 이렇게 드세요? 예, 가끔씩 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해서? 오늘은 저 친구 대전역이라는 게 만남과 이별의 시작이자 출발점이고 오늘 친구 배웅하고 아쉬워서 한잔하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야, 임마, 너하고 내하고 앞으로 몇 번 볼까? 자주 보자. 이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동감했던 친구들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올라와요. 저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게 그 만남과 회합의 장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전역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전역 블루스라는 게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아니라 저희 세대는 오히려 어서 오너라 여기서 보자. 이젠 대전 블루스에 대한 해석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불과 3년, 5년, 10년, 20년 사이에 조금씩 변하는데 20년이 지나니 크게 변해 있더라. 지금 카메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장소가 대전역에 시계탑에 있던 장소예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구덕방이 있고 아마도 인생 무상이란 얘기가 무상,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상이 없다. 항상 변한다. 가변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변한다. 너의 철학과 사상을 고쳐가지 마라. 변하니. 뭐 그런 의미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대전역 오면 그 또한 뭐 그런 철학을 배워요. 시계탑처럼. 붙잡고 지키고 싶은 것들이야 참 많겠지만 결국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군요.
새벽이 되자 대전역 앞 풍경이 또 바뀌었습니다. 새벽 시장이 들어섰는데요. 할머니, 오이 얼마씩이요? 오이? 오이 이거? 이 새벽에도 손님이 있네요. 10개 2,000원씩. 고마워요. 네. 오이를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어머니? 네, 장아찌 담으려고요. 오이 장아찌요? 예. 여기 새벽 시장 나오면 어떠세요? 아, 생동감 있고 좋지요. 예, 예, 싸고 나오면. 매일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다는데요. 손수 농사 지은 것을 직접 가져와 파는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싱싱하고 싸고 그러니까 네, 새벽 시장 오는 게 당근 이런 것도 한 단 600원씩, 500원씩 이런 거. 근데 한 단에 600원, 500원씩 하는 거예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싸지, 싼데 어쩔 수 있어 싸고 파야지. 장사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도 새벽 시장 맞지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는? 저는 옥천. 네? 농사는 옥천에서 짓고 살기는 저 산내에서 살아요. 농사는 옥천에서 짓고요. 예, 예. 우리도 골고루 농사져서 가져왔는데 뭐 가져오셨어요? 뭐 꼬들빼기도 가져오고 고구마 순도 가져오고 뭐 파도 가져오고. 인삼 농사도 지으세요? 예, 인삼도 져요. 아, 이게 인삼이에요? 예. 뿌리 봐봐요. 뿌리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삼계탕에 드시고 여름낫이라고 인삼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인삼을 이제 다 이렇게 도매로 금산에 가져가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안 나와. 그래서 한번 새벽 시장에 갔다 좀 팔아볼까 그런 생각으로 왔어요. 이금자 씨는 새벽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4년째. 싸게 팔아도 산지에서 도매로 넘기는 것보다는 여기가 수입이 더 좋다는군요. 날이 밝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새벽 시장. 해가 뜨자 떨이가 시작됐습니다. 가져가세요. 많이 넣었어. 마지막이라 두 뿌리 더 넣었어요. 거의 다 팔고 딱 한 바구니 남았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아요. 지금 다 파셨네요? 많이 팔았지요? 네. 그냥 농사 지어서 가져온 거라 좀 싸게 팔으니까 빨리 팔렸어요. 내일 나오야지. 월요일은 안 와요. 쉬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내일도 오늘만 같기를 바랍니다. 대전역은 새벽부터 활기가 넘쳤는데요. 소재동의 아침은 어떨까요? 이른 아침부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큰 도로를 내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풍경이 바뀌고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소재동. 유현민 작가는 사라져가는 마을의 이모저모를 기록하기 위해 서둘러 마을 곳곳을 누빕니다. 어르신! 어르신 계세요? 예, 저예요. 사진관. 오늘은 소재동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아유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불쑥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해주시면. 33년째 소재동에서 살아온 곽규수 어르신. 정성껏 가꾸어 놓은 화단만 봐도 이 집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요새 재개발로 걱정이 많답니다. 그러면 여기 떠나시게 되면 이게 힘들게 정성껏 가꾸니 화단들, 화초들 다 어떡합니까 이거? 이제 그 내밀고 가야지 뭐 어떻게 이제 딴 데로 가려면 거기 가서 다시 이제 또 해야지 뭐. 아파트는 싫고 개인 주택이나 들어갈까. 여관이었던 건물을 직접 고쳐서 꾸민 소중한 보금자리. 아니 괜찮습니다. 언제적 사진입니까 이게? 이 집에서 차곡차곡 쌓아둔 가족의 추억을 두고 떠나자니 아쉬운 건 당연한 얘기겠죠.
서운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러나도 아파트 얻어준다고 가라는데 싫다 그랬어. 여기 바닥이 여기가 마당이 있어서 좋다고. 노부부의 젊음을 바친 집이자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집. 얼마 전엔 사용하지 않던 2층을 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올라가셔. 커피 한 잔씩 사드릴게. 아유, 아닙니다.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해야지 오늘은. 오늘은 안 쓸어갈 겁니다.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작은 방이 하나씩 있는 예전 여인숙 공간을 세입자는 카페로 꾸몄습니다. 근데 이게 방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관도 이렇게 했어. 저 끝방으로 가세요. 하나 둘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방치됐던 공간을 예쁘게 되살려준 카페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종종 찾아주신다고 하네요. 어르신들 상방이네요. 많이 가끔씩 와주세요. 동네 분들이 가끔씩 와주셔서 마스거리도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드셔보세요. 한 잔 더 드릴게요. 마을의 주민들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서로 애틋한 마음에 예전보다 자주 모이게 된다는군요. 이제 이사가라 할까 무서워 죽고. 아니 딴 거 없어. 여하튼 여기 오래만 살게 해줘. 나 죽을 때까지만 살아. 나 100살 살 테니까 내가 지금 83이거든. 앞으로 십몇 년 살면 돼? 20년. 24는 이제 103살이요. 103살이요? 20년 살면. 100살 넘었다고 또 텔레비 찍어가면 안 되지. 지금은. 그때 찍으러 오겠습니다. 어머니 백수 잔치할 때 제가 올게요. 그래. 잘 놀다가 내려가세요.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소재동에서 살고픈 마음이지만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이라는 걸 잘 알기에 주민들은 소소한 일상도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옛 고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100년의 마을, 소재동 철도 관사촌. 머지않은 미래에 재개발이 되면 이곳엔 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활의 편의가 더 좋아지고 경제적 가치 또한 외면할 수는 없지만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 소재동의 모습을 사람들은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주말이 되자 소재동 골목에 낯선 사람들이 하나 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소재동에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소재동을 좀 사계절 사진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에 쓰기도 하고 제가 소재동이라는 이 골목길이 한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놀이 같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담고 있습니다. 개발에 밀려 옛 것들이 많이 사라진 요즘 예스러운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소재동을 기록하려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골목길로 몰려들어왔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이 사라져가는 것들이 아쉬워서 그래요. 요런 담장이 지금 보기 어렵거든요. 이게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시대가 지나가면 구경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사라져가는 게 이제 먼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거기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개발하는 거는 당장 돈이 되겠지만 뭐 오랜 세월을 보면 또 이게 또 가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 이화마을 있잖아요. 거길 가봤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뭐 서양 사람들, 일본 사람, 동남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놀랬어요. 그 사람들은 오래되고 자기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들, 오래되고 허름하고 낡은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지 큰 건물 이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직 소재동은 우리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아침부터 손님이 계시네요. 이발과 염색을 하기 위해 먼 길을 벼르고 별러서 오셨답니다. 이 양반이 나하고 동갑이요. 그런데 여기 동네에서 살다가 금산으로 가셨어. 그래서 금산도 여기까지 이발하러. 떠났어도 다시 찾게 되는 것. 정 때문이겠죠? 소재동 살 때가 얼마나 제일 좋았는 것 같아요. 그때 좋았지. 소재동 살 때. 이발 사라지면 이제 어디로 갈지 뭐 이발소 안 하면 못 오지 뭐. 친구 하나 또 잃어버려야지. 그럼 많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예, 서운하기야 서운하죠 뭐. 여기가 바뀐 데가 하얗었는데.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손님들이 있기에 어르신은 아직 가게를 닫을 수 없습니다. 이 소재동에 계시는 동안에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여기 이발소 할 때까지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또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감사한 거고 뭐 저기 이발소 할 때까지는 내가 잘 하려고. 이발소 할 때까지. 슈퍼 어르신께도 인사를 드려야겠죠? 여기서 해볼까요? 나와서 해야지 나와서. 오늘 떠난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에 공연을 하나 보여주겠답니다. 야, 아버님 앞으로 이게 전국 일주하면서 공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걔네 늙어서 못해요. 이게 힘든 춤에 이거 아무나 못 춰 이거. 그렇죠. 다닌다는 게 서서 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는 해 누구든. 근데 도로 다니면서 하는 거는 못해. 난 계단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계단도 올라가세요? 네, 춤춰가면서. 제 2의 인생 사는 거라고요. 이 소재동에 그 작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또 그래서요. 잊고 있었던 게 또 맞아요. 되살아났네요. 예, 맞아요. 그렇게 좋죠. 그 사람들 오면 반갑고 좋아해. 나는 나하고 이제 뭔가 맞는 것 같고 예술적인 거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이제 내 나이에 그런 거를 잘 모르는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많은 분들 또 찾아오실 텐데 또 작가분들과 함께 또 이게 개다리 춤도 많이 추시고 좋은 공연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예, 어르신 건강하시고요. 네, 예. 또 놀러 오겠습니다. 늘 유쾌한 모습으로 소재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탁소를 찾았는데요. 여기도 작업 많이 해놓으셨네요. 예. 아니 근데 이 일요일이면 다들 쉬시는데 이 세탁소는 쉬는 날이 없나 보죠? 철도 직원들이 안 놀잖아요, 일요일날도. 그러니까 옷을 갖다 줘야 되니까요. 세탁일에 정년은 없죠. 설령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정년 퇴직하는 1년에 2번 하거든요. 6월 달이 정년하고 12월 달이 정년하고 꼭 2번 해요. 정년에 나가는데 항시 직원들이 항시 고맙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도 그랬고 어떻게 금방 종착역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반들 하는 얘기가요. 인생의 종착역이에요? 예, 자기들이 그 종착역에 태워다 줬지만 자기가 그렇게 종착역에 대해서 정년퇴직할지는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금방 그렇게 뭐 왔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아이고 배달 이게 늦겠는데 아무튼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예, 예. 어르신 저희 이제 촬영 이제 오늘 끝나거든요. 예, 예, 그러세요? 나중에 또 한번 놀러 오겠습니다. 예, 예, 그러세요. 예, 예. 건강히 다녀오세요. 예, 예. 조심히. 예. 건강하시고요. 예, 예. 한때는 꽃피는 청춘처럼 빛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젠 낡고 녹슬어 버렸지만 어쩌면 그 흠집과 결점들이 소재동에 아로새겨진 삶의 흔적이라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시간과 함께 소중